서울의 강남구. 화려한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이 즐비한 거리에 황금 연꽃이라는 이름의 고급 레스토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외관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한국의 미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디자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고급스러운 장식과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테이블마다 정갈하게 놓인 식기들이 빛났다. 이 레스토랑의 총괄 매니저인 박준혁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서울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를 이끄는 위치에 올랐다는 사실에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삶은 성공 그 자체였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다녀온 뒤 빠르게 승진하여 지금의 자리에 오른 그는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박준혁은 완벽한 옷차림과 세련된 태도로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네고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가 될 것이라 다짐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한가한 시간, 한 노인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섰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였다. 직원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노인을 맞이했다. 그러나 박준혁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노인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노인이 레스토랑의 품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박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직원들을 제치고 노인 앞으로 다가갔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예약 손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곳을 추천해 드릴까요? 노인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저기 빈 테이블이 보이는데. 박준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노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가격대가 꽤 높아서 어르신께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처에 더 적당한 가격의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합니다. 노인이 돌아서려는 순간 레스토랑 안쪽에서 한 남자가 빠르게 걸어 나왔다. 아버님, 여기 계셨군요. 모두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향했다.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오기로 했는데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습니다. 남자는 박준혁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 아버님이십니다. 제가 예약해둔 테이블이 있을 텐데요.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물론입니다. 곧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인과 그의 아들이 테이블로 안내되는 동안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凝重해졌다. 직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손님들 중 일부는 고개를 저으며 박준혁을 바라보았다. 박준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그는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편 테이블에 앉은 노인과 그의 아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노인의 이름은 김철수였고 그의 아들 김민호는 대기업의 임원이었다. 김철수 노인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왔고 은퇴 후에도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왔어야 했는데. 김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철수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아들아. 이런 일은 흔히 있는 법이야. 그 젊은 매니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김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건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제가 항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엔 깊은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리고 김 이사님. 박준혁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노인은 잠시 박준혁을 바라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젊은이, 고개를 들게. 우리 모두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법이야. 박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노인의 눈에서 분노나 원망 대신 이해와 용서의 빛을 발견했다. 하지만 제가 어르신을 너무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철수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일은 없다네.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지. 박준혁은 노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날 이후 박준혁의 태도는 크게 변화했다. 그는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에게도 더 따뜻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로 대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도 점차 변화해갔다. 이전에 차가운 고급스러움 대신 따뜻함과 포용력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바뀌어갔다. 몇 주 후 김철수 노인이 다시 레스토랑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박준혁은 직접 노인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박준혁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김철수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혼자 왔네. 괜찮을까? 물론입니다, 선생님. 저희 레스토랑은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 박준혁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다. 박준혁은 노인에게 메뉴를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 지난번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철수 노인은 따뜻한 눈빛으로 박준혁을 바라보았다. 젊은이, 넌 이미 충분히 반성했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야.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철수 노인은 박준혁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넸다. 이 책은 내가 평생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한 거야. 널 위해 가져왔어. 박준혁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책을 받았다. 그 순간 그는 이 노인에게서 단순한 손님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스승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후로 김철수 노인은 종종 레스토랑을 찾았고 박준혁은 매번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 인생과 사회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박준혁은 노인의 지혜와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의 삶의 태도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갔다. 레스토랑의 평판도 점차 변화했다. 이전에는 단순히 고급스러운 음식과 분위기로 유명했다면 이제는 따뜻한 서비스와 포용적인 분위기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입소문을 냈고 그 결과 매출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박준혁은 이러한 변화가 모두 김철수 노인과의 만남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성공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1년 후 레스토랑은 서울 최고의 다이닝 경험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었다. 시상식 날 박준혁은 무대에 올라 수상 소감을 말하게 되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박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1년 전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외모와 지위로 사람을 판단했죠.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그날 제가 무례하게 대했던 노신사님, 김철수 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선생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객석에서 김철수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이분은 단순한 손님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스승이자 새로운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이해 그리고 지혜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상은 선생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박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철수 노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시상식이 끝난 후 김철수 노인은 박준혁에게 다가왔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준혁아. 박준혁은 노인을 꼭 안았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오만하고 편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김철수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넌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단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지. 이제 내 안의 진정한 모습을 찾은 거야. 그날 밤 박준혁은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테이블에는 김철수 노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레스토랑을 찾았던 다양한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부자도 있었고 평범한 직장인도 있었으며 심지어 노숙자였다가 이제는 새 삶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박준혁은 모두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레스토랑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동의했다. 김철수 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철수 노인이 조용히 박준혁을 불렀다. 준혁아,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 박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요? 아직 선생님께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김철수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넌 이제 충분히 성장했어. 앞으로는 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야. 그리고 나도 내가 살던 마을의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어. 박준혁은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평생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다음 날 박준혁은 김철수 노인을 기차역까지 배웅했다. 작별의 순간 노인은 박준혁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혁아, 기억하거라. 진정한 성공은 남을 누르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걸. 박준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차가 떠나고 난 후 그는 홀로 역 플랫폼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박준혁은 레스토랑을 더욱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그는 레스토랑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다. 매주 한 번씩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식사를 제공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요리 교실도 열었다. 또한 지역의 농부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으면서 그들의 생계도 돕기 시작했다. 레스토랑의 직원들도 변화했다. 이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었다. 박준혁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었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5년 후 박준혁의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레스토랑을 찾아왔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박준혁에게 다가왔다. 저,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요? 저는 전과자라 어디에서도 일을 구하기 힘들어서요. 과거의 박준혁이었다면 아마도 이 남자를 바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어서 오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박준혁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를 안내했다. 그날 밤 박준혁은 오랜만에 김철수 노인에게 편지를 썼다. 선생님, 오늘 저는 또 다른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 도움을 다른 이에게 전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마친 후 박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박준혁의 레스토랑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 유명세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따뜻함과 존중을 느꼈고 그것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어느 날 한 유명 방송국에서 박준혁의 레스토랑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처음에 박준혁은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한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직원들이 설득했다. 사장님, 이건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결국 박준혁은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방송 당일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김철수 노인과의 만남, 그로 인한 자신의 변화, 그리고 레스토랑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 사회 공헌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우리 레스토랑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박준혁은 카메라를 향해 직원들을 소개했다. 그 중에는 전과자 출신도 있었고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들 모두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방송이 나간 후 레스토랑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만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박준혁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자신들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며 찾아왔다. 한 대기업 임원은 박준혁을 찾아와 말했다. 저희 회사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박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여러분의 직원들이 우리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갔다. 주말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봉사활동을 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레스토랑을 찾아왔다. 바로 김철수 노인이었다. 노인의 모습을 본 박준혁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김철수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가 하는 일을 TV에서 보고 왔단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준혁아. 그날 밤 박준혁은 김철수 노인과 함께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일들을 노인에게 들려주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박준혁이 말했다. 김철수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준혁아. 이 모든 건 네 안에 있던 거였어. 난 단지 그걸 깨닫게 해준 것뿐이지. 다음 날 김철수 노인은 박준혁의 레스토랑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연장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노인은 자신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박준혁 씨가 그랬듯이 말이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김철수 노인과 박준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말이다. 그날 밤 박준혁은 레스토랑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한때는 돈과 명예만을 쫓던 그가 이제는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구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때 김철수 노인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준혁아, 넌 이제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기억하거라.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박준혁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느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돕는 것이었다. 이후로도 박준혁의 레스토랑은 계속해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성장은 단순히 규모나 매출의 증가가 아니었다. 그곳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되어갔다. 그리고 박준혁은 매일 아침 레스토랑 문을 열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다. 김철수 노인과의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해 찾게 된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를 줄 수 있기를. 그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그의 레스토랑을 모델로 한 사회적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박준혁은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 매니저가 아닌 사회 변화의 리더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자부심과 행복감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한 노인과의 우연한 만남이 있었다. 박준혁은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
그는 김철수 노인에게 배운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박준혁이 평생 간직하고 실천하는 삶의 모토가 되었다. 박준혁의 레스토랑 황금연꽃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되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했다. 하지만 박준혁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조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요리사가 박준혁을 찾아왔다. 그는 박준혁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자신도 비슷한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저도 선배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박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성공이라. 그건 정의하기 나름이죠.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음식이 손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이 직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거죠. 젊은 요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어 보였다. 박준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박준혁은 젊은 요리사를 멘토링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요리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을 통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등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나누었다. 몇 달 후 젊은 요리사는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었다. 그곳에서도 황금연꽃과 비슷한 철학으로 운영되었고 점차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박준혁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오랜 시간 일에만 몰두하느라 개인적인 삶을 등한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한 직원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라였다. 미라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로 박준혁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는 박준혁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박준혁은 미라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고 미라는 박준혁에게서 안정감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고 결국 둘은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식 날 김철수 노인이 축사를 해주었다. 준혁아, 네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이 늙은이의 가슴이 뿌듯하구나. 이제 너는 사업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완성되어 가고 있어. 앞으로도 네가 가진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길 바란다. 박준혁과 미라의 결혼 생활은 순탄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갔다. 미라는 박준혁이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고 박준혁은 미라와 그녀의 아이에게 든든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시간이 흘러 박준혁은 50대가 되었다. 그의 레스토랑 황금연꽃은 이제 전국적인 체인이 되었고 각 지점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준혁은 여전히 처음 레스토랑을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박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옛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김철수 노인과 처음 만났던 그날의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며 박준혁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사회로 돌려줄 때라고. 박준혁은 황금연꽃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의 목적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요리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변화의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주고 싶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박준혁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재단이 많은 이들에게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박준혁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의 삶은 한 노인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박준혁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성공은 끝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장과 나눔의 과정이라는 것을.